안녕하세요, 호영쌤입니다. 오늘은 빠른 요약 정리 필터부터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터는 데이터가 있다면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값만 조건을 만들어서 추려내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검색할 이 조건을 잘 만들 줄 알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필터에 관련된 문제는 거의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만드는 방식은 옛날에 데이터베이스 함수 배울 때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재료로 필요한 게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두 번째 필드명, 세 번째가 조건이었는데 이때 조건 만드는 방법하고 동일하다고 말했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조건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잠깐만 한번 살펴보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데이터가 있어요. 요만큼. 여기서 능력 여부가 능력자인 데이터만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조건을 이렇게 만들었죠. 필드명을 적고 아래다가 조건을 적었어요. 그래서 능력 여부가 능력자인 거. 예를 들어서 전투력이 90 이상인 거. 그럼 전투력이 90 이상인 거. 이렇게 조건을 만들었었어요. 만약에 조건이 2개 이상이라면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2개 이상인 경우에는 AND 조건이 있고 또는 조건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AND는 같은 줄에 조건을 이렇게 같은 줄에 적어주면 되고요. 또는인 경우에는 조건을 이렇게 줄을 바꿔서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AND, 요게 또는. 만약에 3개, 4개 붙이면은 3개, 4개 붙여도 되겠죠. 그쵸? 그렇게 조건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필터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조건을 만들게 돼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AND OR 조건이 있어요. 맛이 9 이상이고 위치도 9 이상이다. 그럼 요렇게 만들면 됩니다. 맛이 9 이상이고 여기죠. 그다음 위치도 9 이상인 거 요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고급 필터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할 거니까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아니면 클릭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선택해주고 데이터에 필터에서 여기 고급 이걸 클릭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목록 범위 지금 여기가 해당하는 거고요. 조건은 우리가 방금 만들어 봤죠. 여기 요만큼이 조건이 있는 위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장소에 복사해서 복사 위치를 한번 여기다가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 값을 집어넣으면 되고요. 복사 위치는 다른 장소에 복사할 때 요거를 체크할 때 얘가 활성화돼서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현재 위치에 하면은 그냥 여기서 추려집니다. 여기서. 그래서 지금 다른 장소에 했죠. 확인 누르면은 이렇게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추려내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맛과 위치가 둘 다 9 이상인 거 이렇게 찾아진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줄이 바뀌었죠. 조건이. 그러면은 OR 조건이 되는 거예요. OR 조건. 그 다음에 또 연습을 해보면 동네가 합정동이거나 또는 서교동인 거 그럼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필드명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줄로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것도 또 연습인데요. 이거는 좀 체크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자, 동네가 합정동이고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AND 그리고 맛은 9 이상이니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문제에서 데이터에 상호, 동네, 맛 3가지만 가져오래요. 이렇게 다 가져오지 말고 상호, 동네, 맛 이렇게 딱 3가지만 보고 싶다는 거죠. 결과로 이 2개는 필요 없고. 자, 이런 경우에는 원하는 필드만 가져오고자 할 때는 원하는 필드명을 적고 범위로 선택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지금 원하는 게 상호, 동네, 맛이에요. 그래서 얘 필드만 필요로 하니까 자, 이걸 복사해서 복사할 위치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만들면 돼요. 자, 여기다가 고급 필터 똑같이 가서 목록 범위는 여기 있죠. 자, 조건은 지금 아까 한 게 아니라 지금 새로 만든 새로 만든 거니까 조건은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 그리고 복사 위치가 아까는 복사 위치를 그냥 클릭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3가지만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만 골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역시 합정동에서 9점 이상인 것만 형제 한우 곱창이 나오게 되는 거죠. 원하는 필드만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요 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원하는 필드만 가져오고자 할 때는 원하는 필드명을 적고 범위로 선택한다. 요걸 적고 범위로 선택했죠. 그쵸?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을 만들 때 와일드 카드라는 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와일드 카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별표와 물음표입니다. 별표가 뜻하는 거는 모든 문자를 뜻하고 물음표가 뜻하는 거는 한 개의 문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동네가 서로 시작하는 거다 그러면 서별 하면은 서로 시작하는 그 동네는 다 찾아오는 겁니다. 조건으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이름이 물음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만들면 필드명이 이름인 거에서 2로 시작하는 세 글자짜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뒤에 두 글자가 기억이 안 날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쵸? 만약에 이 별로 하면은 2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를 찾아오는 겁니다. 세 글자든 네 글자든 다섯 글자든 이 하나도 찾아와요. 이 하나도.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와일드 카드 문자를 이용해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상호가 창으로 끝나고 맛이 9 이상인 거 엔드니까 같은 줄에 적으면 되고 필드명 적고 창으로 끝나는 거니까 별 창이 된 거죠. 그리고 맛이 9 이상 이렇게 조건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필터 문제에서는 거의 이 조건을 잘 만들면 문제가 거의 여기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한번 기출 문제 잠깐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요, 요것도 보면, 네, 지금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렇게 조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해설로 맞는 것은, 지금 보면 같은 줄에 적은 거는 and고, 다른 줄에 적은 건 또는이겠죠. 그래서 국사가 80 이상이고, 영어가 85 이상인 거죠. 그쵸? 근데 이거나, 요렇게 이거나, 평균은 85 이상인 경우. 그래서 지금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문제를 대충만 살펴봐도 다 고급 필터 조건에 대한, 그쵸? 이것도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에 이 조건을 넣었을 때 그 결과를 물어보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해볼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영업팀이 아니거나 아니고 근무 경력 30 이상인 거. 이런 식으로. 여기도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거의 조건을 만들 줄 알면 고급 필터는 해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한 가지 안 한 게 있는데 바로 조건에 수식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때는 딱 두 가지 절차에 의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필드명은 없어요. 없어. 그래서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돼요. ABC 해도 되고 뭐 가나다라 해도 되고 아무거나 넣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조건을 만들 때 첫 번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잠깐 필요가 없으니까 잠깐 숨기고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맛이라는 값이 전체 요 평균에서 그 평균 이상인 데이터를 찾고 싶어요. 그때는 맛에서 검색을 하지만 새로운 조건이잖아요. 그쵸? 새로운 내용이라서 이 필드명을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수식에 아까 같은 경우에는 뭐 이상, 이하, 뭐 같은 거 뭐 이렇게 했지만 수식을 여기 직접적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첫 칸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자, 맛이 여기 첫 칸을 기준으로 C15잖아요. 그러니까 C15가 전체 평균의 이상인 거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은 네, 전체 평균의 15 이상 평균 이상인 것만 맛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펄스가 나오지만 똑같이 실행하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고급에 그렇죠. 목록 범위가 있고 조건은 지금 지워야죠. 이 두 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클릭하면 되겠죠. 자, 확인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평균 이상인 거 두 가지밖에 없네요. 의정부 부대찌개 13662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여기도 한번 이제 직접 만들어 보기 위해서 선생님 빈칸으로 해놨는데, 자, 위치 여기 있네요. 위치 여기 있죠. 필드명은 이런 수식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 그랬어요. 뭐 평균 미만도 해도 되지만 뭐 평균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단 여기 있는 값으로 하면 안 돼요. 네, 여기 만약에 위치 이렇게 하면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균 미만으로 했고요. 자, 여기 조건을 만들 때
수식을 입력해야 되니까 수식은 늘 는을 입력하고 시작하죠. 그래서 위치가 평균 미만인 거 첫 칸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D15 얘가 기준이에요. 얘가 미만이래요. 그럼 작아야죠. 평균 미만이니까 평균 구하고 짠 전체 평균의 미만인 거. 그리고 얘는 이제 고정돼야 되니까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줘야 됩니다. 가로 닫으면 되겠죠. 필기 시험에 따라서 이때 혼합 참조를 물어보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D가 고정됐죠. D. 그래서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네, 지금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구해보면 되겠죠. 필터에 필터 목록 됐고 조건은 지워버리고 새로 만든 걸 넣고요. 다른 장소 하고 요것도 여기를 클릭해서 확인을 눌러보면 지금 위치가 평균 미만인 것만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구해지는 게 필터입니다. 자, 필터가 끝났고 이제 다음으로 또 넘어갈게요. 네. 자, 그 다음이 이제 목표값 찾기입니다. 목표값 찾기. 자, 이건 뭐냐면 제일 간단한 샘플을 선생님이 가져왔어요. 예를 들어서 커밀과 엑셀의 점수의 합이 평균이 60 이상이 나와야 합격하는 거죠. 그쵸? 60 이상이. 그러면은 합격하기 위해서 엑셀을 몇 점 맞아야 되죠? 네,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지금 이게 55니까 이게 65 맞으면 평균 60이 나오니까 합격이 되겠죠. 그쵸? 이럴 때 이 목표값, 얘가 몇이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값이 되는지 그거를 찾아주는 기능이 목표값 찾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수식으로 구해졌어요. 에버리지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60이 되려면 얘네 엑셀 값이 몇이 돼야 되는지 필요한 값을 구해주는 기능. 이게 목표값 찾기인데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목표값 찾기는요. 데이터에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면요. 자, 수식셀은 지금 수식이 어디 있었죠? 평균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클릭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찾는 값이 우리가 이 평균이 60이 되는 거예요. 60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값의 변화를 보고 싶냐면 엑셀을 그럼 도대체 몇 점 맞아야 되는지 얘가 됩니다. B12. 그래서 확인을 눌러보면 목표값을 찾고요. 65점을 맞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취소 누를게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게 목표값 찾기 기능입니다. 간단한 기능이에요. 간단한 기능. 그래서 늘 이런 문제를 보면은 무엇이 얼마가 될 건지 그것만 잘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그 무엇이 수식셀이 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수식셀이 되는 거고 얼마가 될 건지 60 찾는 값이 60이죠 지금. 그래서 어떤 값을 필요로 원하는지 요걸 이렇게 세 가지를 넣어주면 풀리는 게 바로 목표값 찾기입니다. 자, 심심치 않게 문제에 나왔었어요. 거의 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던 문제랑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값을 어디다가 넣을지 요것만 잘 구분할 줄 알면 문제가 끝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0단원 했으니까 이제 11단원이죠. 부분합입니다. 부분합. 자, 부분합은 선생님이 뒤에다가 노란 시트로 일부러 넣어놨는데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개념과 2% 끝나는 함수의 개념이 이거 두 개가 같다 그랬었어요. 함수 배울 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의 연장선에 있는 게 바로 부분합입니다. 부분합. 그래서 커말 2급에서는 이런 개념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많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과장들의 보너스의 합계 이런 걸 구하는 게 엑셀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실생활에서도 우리가 엑셀을 쓰는 경우에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접하기 때문에 커말 2급에서도 이런 경우를 시험에서 자격증 시험에서 테스트하는 거죠. 그렇죠? 자, 부분합 보겠습니다. 자, 부분합은 이렇게 또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준으로 하는 필드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대리들의 직급별로
급여의 합계를 보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 부분합을 쓴다는 거죠. 직급별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겠죠. 얘를 제가 저기 적어놨네요. 직급별로 급여의 합계를 볼 수도 있고, 부서별로 몇 명이 있는지,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거래처를 대상으로 물건을 파는 회사라면 거래처별로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뭐 월별로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회사에서 보통 궁금해 하잖아요. 그럴 때 부분합, 데이터베이스 함수, if로 끝난 함수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값을 구해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이 주의할 점이 있어요. 부분합을 할 때는 반드시 그 기준이 되는 필드로 정렬을 먼저 해줘야 돼요. 정렬, 그룹 파일 필드로 먼저 정렬을 하고 부분합을 실행해야 한다. 왜냐? 만약에 정렬을 안 하고 실행을 하면은, 자, 지금 직급별로 급여의 합계를 알고 싶어요. 누가 제일 많이 받았나? 그걸 알고 싶은데, 정렬을 안 하고 부분합을 쓴다면, 자, 볼게요. 데이터에, 부분합. 여기 있죠, 여기. 부분합. 자, 요겁니다. 요 창. 별거 아닙니다. 그룹 파일 항목이 지금 사원 번호가 아니에요. 직급별로 구하고 싶으니까 직급을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함수는 합계 구할 거죠. 뭐의 합계냐면 입사일이 아니라 급여의 합계니까 급여를 체크해주면 됩니다. 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직급별로 합계를 구할 건데 급여의 합계다. 이렇게. 그리고 다른 것도 구할 수 있겠죠. 누가 제일 많이 받는지, 평균이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보면 보다시피 정렬을 안 하고 하면은 이 있는 그대로 그룹별로 나와요. 대리가 먼저 나오고 주임 나오고 또 사원, 또 여기 대리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기 때문에 한번 부분합을 이번에 제거해 보겠습니다. 제거하는 방법은 다시 부분합으로 가서 모두 제거 누르면 됩니다. 모두 제거. 그럼 다시 되죠. 그래서 정렬을 반드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부분합을 실행하는 겁니다. 자, 직급별로 한번 정렬을 해볼게요. 정렬은요, 여기 있죠, 여기. 정렬, 오름차순 정렬을 해주고, 그럼 지금 대리 이렇게 오름차순 됐죠. 자, 그럼 요 상태에서 부분합을 구하면 됩니다. 데이터에 부분합. 똑같이 해볼게요. 직급, 합계, 급여 그대로 돼 있네요. 자, 확인 눌러보면 지금은 대리의 합계. 네, 9,300, 부장은 5,000, 사원들의 합계는 1억 600, 이렇게 되는 거죠. 주임의 합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수준이 나오는데요. 1 수준으로 하면 전체가 나와요. 2 수준으로 하면 그 직급별로 요약된, 합계 구한 게 각각 나오는 겁니다. 3 수준으로 하면 이렇게 전부 다 펼쳐서 보여지는 겁니다.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한번 또 구할 수도 있어요. 부분합을. 그러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서별 인원수를 또 구하고 싶다. 그러면 부서별로 이번엔 할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개수네요. 근데 여기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 요걸 하면은 기존 게 없어져요. 만약에 이걸 풀면은 여기에 하나 또 덮어쓰게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요 대리로 구해진 요 상황에서 부서별 대리 요 안에서 영업부는 몇 명이었는지, 회계부는 몇 명이었는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 번 구한 상태에서 또 한 번 중복해서 구할 수 있다. 뭐 3번도 되고 4번도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게 또 수준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1번 수준 볼게요. 한번 2번 수준 요거죠. 3번 수준은 요 요약된 거 안에서 몇 명인지, 4번 수준은 전체 다 펼친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커마 리급 실기 때 자주 나옵니다. 실기 때 딱 이렇게 2번 하는 게 나와요. 2번. 자, 한번 이제 모두 제거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되겠죠. 거의 지금 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라서 선생님이 방금 한 내용을 이해하신다면 요거 푸는데 크게 지장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모두 제거하면 된다, 뭐 이런 거. 시험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단원으로 넘어갈게요. 이거 저장해도 되나? 네네, 저장해도 되네요. 네, 저장하고 마무리하고요. 자, 이제 기타 나머지 부분입니다. 여기는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필기 시험에서는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가끔 나오기 때문에 한번 싹 몰아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여기 딱 해놨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부 서식입니다. 이거는 오히려 실기 때 자주 나오죠. 실기 때. 조건부 서식은 뭐냐면 데이터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서식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색깔을 입힌다든지 글꼴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바탕색을 넣는다든지 이런 서식을 넣는 게 조건부 서식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조건부 서식은 어디냐면 홈에 조건부 서식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서 막대기로 이걸 넣을 수도 있고요. 여기 그다음에 색조를 넣을 수도 있고, 그쵸? 어떤 게 지금 넣으면은 이제 뭐 급여 높으면 색깔이 진해지고 뭐 이런 거겠죠. 아이콘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결국은 세 규칙에서 이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주는 것,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급여가 3,000 이상인 행에 급여가 3,000 이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푸른 바탕색을 넣어주래요. 행 전체. 자, 요건 요렇게 하면 됩니다. 자, 수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다가 는을 치고 시작을 하는 거는 엑셀에서 수식 입력할 때랑 똑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첫 칸이 기준이 됩니다. 고급 필터 할 때랑 똑같이 첫 칸이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급여가 있는 첫 칸은 2에 18이에요. 그래서 클릭해보면 이렇게 2, 18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얘가 3,000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3,000 이상 이렇게 수식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규칙이 적용되는 첫 칸을 기준으로 하되 혼합 참조시켜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행 전체 할 때는 열을 고정해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행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행에다가 적용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 달러를 아이고, 지금 클릭이 왜 잠시만요. 네, 달러를 이 앞에 알파벳 앞에 붙여서 열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열을. 그리고 3,000 이상이라고 그랬죠. 3,000 이상. 그리고 서식은 여기 서식에서 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채우기 색깔을 줄 거니까 푸른 바탕 요걸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3,000 이상인 행에만 푸른색 바탕 서식이 적용되는 거, 이게 조건부 서식입니다. 거의 시험은 얘가 나오고요. 열 전체 할 때는 행, 즉 아까 28에서 달러를 행 전체에 적용하니까 여기다가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열은 변하지 않으니까 이 조건을 검색할 때 여기다가 넣은 거고요. 아니, 이렇게 넣으면 열을 고정하게 됩니다. 열. 그러니까 표가 지금은 이런 표가 아니라 가로로 된 표에 이런 건물을 사용하겠죠. 가로로 된 표. 지금은 이거는 세로로 된 표죠. 세로로 데이터가 이렇게 늘어나죠. 가로로 된 표가 있어요. 여기 필드명들이 오고 옆으로 쭉 데이터들이 쌓여 나가는 거. 이때는 요걸 쓰겠지만, 그쵸? 거의 시험은 이게 나옵니다. 열리 시험에 나온 적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이게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정 어려우면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쵸? 행 전체 할 때는 영어 앞에 달러를 붙여주는 겁니다. 영어 앞에. 그러니까 28이면 이 앞에 달러를 붙이라는 말이죠. 네. 자, 이번엔 피벗 테이블입니다. 피벗 테이블은 요거를 대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그래서 여기 클릭하고요. 자, 삽입에 피벗 테이블을 클릭하면요. 표의 범위가 지정하라고 나와요. 이미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기존 워크시트에다가 여기다가 만들 거예요. 확인을 누르면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아이고. 네. 여기 좀 네, 요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행하고 열에다가 내가 원하는 값들 세팅해 놓고 이 행열 기준으로 원하는 값들을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직급을 여기다가 넣었어요. 열. 그러면은 세로에 이렇게 직급이 오게 되겠죠. 그리고 부서를 행에다가 넣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마케팅부의 대리 부장 사원 주임 뭐 이렇게 있겠죠. 그쵸? 요런 기준을 세팅해 놓고 급여를 구하고 싶다. 그럼 급여를 여기 시그마 M 옆으로 놓은 여기다가 넣으면요. 네, 급여의 합계를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요게 피벗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뭐 합계가 아니라 뭐 다른 걸 하고 싶다면 여기서 이제 다른 함수로 바꿔주면 되겠죠. 선생님 이거 아까 좀 비슷한데요? 부분합이랑? 네, 맞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고 또 차트로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이게 피벗 테이블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피벗 차트라는 게 있어요. 네, 피벗 차트는요, 이 피벗 테이블을 갖고 차트를 만드는 건데, 네, 여기 있습니다. 삽입에, 여기, 피벗 차트. 여기에요. 여기서 만들면, 이렇게 차트를 묶은 세로 막대형. 이런 식으로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만든 피벗 차트가 나오게 됩니다. 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죠. 네. 자, 문제에서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그러면 이 피벗 테이블을 지워버리면 피벗 차트가 사라질까? 이런 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워도 차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네. 요거를 지워도 얘도 안 사라지고요.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출문제 보면은 그 내용이에요. 지금 옳지 않은 것은 작성된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는 경우 함께 작성한 피벗 차트는 자동으로 삭제된다. 지금 삭제 안 되죠. 그러니까 얘가 잘못된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네, 이렇게 피벗 테이블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정렬입니다. 정렬은 지정해준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데이터를 순서를 차례대로 바꾸는 거, 그거를 정렬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빈 셀은 늘 마지막에 옵니다. 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수학으로 정렬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정렬에 오름차순 정렬을 했어요. 그러면은 숫자가 점점 올라가겠죠. 그쵸? 근데 빈 셀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수학에서 정렬을 할 건데 내림차순으로 했어요. 그러면은 점점 내려가겠죠. 하지만 빈 셀은 마지막에. 이렇게 됩니다. 자, 논리값이라는 건 뭐냐면요. 엑셀에 true나 false를 논리값이라고 해요. true 또는 false 이건데 엑셀에서는 true가 1이라는 의미고요. false는 0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값은 true를 1로 false는 0으로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이거를 오름차순 정렬을 한다면 그쵸, 0이 먼저 오고 1이 나중에 오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렬입니다. 정렬. 자, 여러 개로 정렬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오름차순, 내림차순 여기서 또 하면 돼요. 근데 사용자 지정 정렬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클릭을 하면은 기준을 추가하면 여러 가지로 정렬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학과별로 정렬을 했어요. 학과별로. 그런데 이 안에서도 또 학번별로 오름차순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둘 다 오름차순 해주면 이 뭐 경영끼리 묶어서 그 안에서 또 다시 번호도 매깁니다. 번호도 차례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을 설정할 수도 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 이거는 이 머리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목, 필드명. 이거를 풀면은 요 필드명까지 같이 정렬됩니다. 지금은 정렬하면 안 되겠죠. 요거까지는 냅뒀습니다. 그리고 정렬하는 기준이 셀 값도 있지만 사실 여러 가지로 정렬이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셀 색으로도 할 수 있고 글꼴 색도 되고 조건부 서식 아이콘으로도 할 수 있어요. 요 네 가지를 정렬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그 컴활 필기 문제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요것도 딱 4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셀 값을 기준으로 확인 눌러서 정렬해 볼게요. 그러면은 학과별로 먼저 정렬해 놓고 그 안에서 번호를 순서대로 정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것도 적어 놨습니다. 제가. 네. 그 다음에 데이터표. 자, 이건 뭐냐면요. 제일 간단한 샘플로 선생님이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지금 아메리카노를 팔았어요. 그러면은 단가 3,000원에 100개를 팔면 30만원어치 판 거잖아요. 곱해서. 그쵸? 이렇게 곱해서 판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단가를 이런 식으로 바꿔가고 수량을 이런 식으로 바꿔간다면 과연 매출액이 어떻게 될지 그거를 구해주는 게 데이터표입니다. 자, 특정 값이 다른 값에 따라서 다른 값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계산해주는 기능. 대신에 얘네 둘은 특정 값이 변할 때 이렇게 수식으로 서로 연관이 있어야겠죠. 그쵸? 만약에 매출액이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라면은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여기다가 기준이 되는 값을 기준이 아니 그 변화를 구하고 싶은 값을 넣으면 돼요. 매출액을 구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표를 이렇게 범위로 잡고 데이터에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를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는 거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행 입력 셀, 행에다가 지금 행이 단가니까 단가를 클릭해 주고요. 열은 열, 수량이 열 세로로 해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수량 클릭해 주면 이렇게 구해지는 게 데이터 표입니다. 데이터 표. 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이번엔 데이터 유효성 검사인데요. 이거는 어떤 한 칸에 데이터가 유효한지 검사해주는 기능이에요. 자, 예를 들면은 이 칸에다가 데이터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여기 있죠.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을 하면은 지금 요 칸에 이 유효한 값인지 검사하겠다는 거죠. 자, 지금 선생님이 텍스트 길이로 제한 대상을 최소값은 0에서부터 최대값 3으로 해놨어요. 제한 대상을 텍스트 길이로 해서 이러면은 세 글자까지만 입력이 됩니다. 만약에 네 글자를 하면은 자, 여기다 이렇게 유효성 검사 제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해서 입력을 막아줍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 유효성 검사예요. 지금은 글자 길이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고를 수 있게 이런 것도 데이터 유효성 검사입니다. 여기 세 가지 값 안에서 선택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이것도 보면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 해보면 원래는 모든 엑셀 칸들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 해보면 모든 값으로 돼 있어요. 제한 없다는 거죠. 모든 값이 입력 가능한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한 대상을 지금 모든 값이 아니고 네, 숫자만 할 수도 있고 뭐 소수점도 뭐 종류가 많아요. 근데 이제 목록으로 한다면은 그 목록은 어디 있는데 원본은 여기 있다. 여기 요 딱 세 칸. 안 보이시죠? 자, 요 세 칸. 그래서 요 세 칸 안에 있는 목록만 딱 입력 가능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확인 눌러 보면 세 가지만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게 데이터 유효성 검사입니다. 자, 그리고 시나리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시나리오는 자, 지금 같은 경우에 품목이 있고 원가가 있어요. 이 가격이 원가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요 가격에 팔고 있는 거예요. 팔고 있는 거. 네, 얘가 왜 밀려? 네, 선생님이 저 샘플을 만들면서 잠깐만요. 어쩐지 값이 좀 이상하다. 네, 됐습니다. 네, 지금 마진을 10%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을 1,100원에 파니까 100원씩 남는 거죠, 지금. 요거는 130원 남고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 마진율이 변함에 따라서 과연 이 가격들이 어떻게 변할지 시나리오를 알고 싶다. 그때 쓰는 기능이 시나리오라는 기능인데요. 사실 데이터 표에서도 이 비슷한 기능이었죠. 그쵸? 이 값이 변함에 따라서 매출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구했으니까요. 시나리오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면 자,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 잘 들어가면요. 여기서 시나리오를 쓸 수가 있어요. 자, 추가하면 됩니다. 추가. 시나리오의 이름은 마진 인상. 마진 인상. 자, 변경되는 셀은 마진율을 바꿀 거니까 요 칸을 선택하면 되고요. 네, 확인을 눌러보면 그래, 이 값이 변하는 게 어떻게 변할 건데 지금 10%니까 0.1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면은 30%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0.3이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30%라고 직접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확인을 눌러보면 지금 마진 인상에 대한 시나리오가 만들어진 거예요. 또 시나리오를 더 만들 수 있어요. 마진 인하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약을 눌러보면 그래, 제가 변함에 따라서 어떤 값의 결과를 보고 싶은데 요게 요약입니다. 그래서 요걸 지워버리고 지금 놔둬도 되는데 얘네들의 결과를 보고 싶어. 아니면 뭐 5개 안 해도 되겠죠. 3개만 해도 되고 자, 5개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보면 이렇게 마진이 인상된 거에 따라서 현재는 이랬는데 이렇게 값이 변합니다 라고 해서 시나리오를 써주는 거예요. 이게 시나리오라는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시트가 하나 새로 생겨요. 얘는 그냥 지워버리면 되겠죠. 네, 지워버리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까지 해서
빠른 요약 정리를 마무리했고요. 수고하셨고, 그 공부를 어떻게 본인에 맞춰서 할지는 선생님 따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얘기를 하려다가 잠깐 멈췄었는데요. 아무튼 여기까지 공부하느라 고생하셨고, 이제 컴활 필기 부분을 천천히 자세하게 강의한 거 하나, 요약 정리한 거 하나, 이렇게 두 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이제 저 실기, 컴활 2급 실기를 강의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선생님 따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